근데 그런 그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아주 곤란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말이 나온 겁니까? 28일 날 당사에서 열렸는데 당사에서 다름 아닌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발언이 장애인분들을 앞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게 큰 그래요? 거기서 이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체 장애인보다 처음엔 더 한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본인도 이거 잘못 얘기했다 해서 사과를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은 발언이 바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정신장애인들 굉장히 한심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기 때문에 그걸 장애인들 앞에서 했다는 데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도 사과를 했죠. 재차 사과를 하더라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해찬 대표는 즉각 공개 사과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 과정에서 제가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거듭 사과를 했고요. 이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표직 사퇴까지 주장을 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의 발언이 맞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후배로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치 원로이자 양당의 전현직 당대표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올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 모자랄 마당에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베트남 이주 여성에서 장애인까지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집권여당 대표의 반복된 비하와 차별 발언은 결코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다음번 비하 대상은 누구일지 집권여당 대표의 비하 노트가 나올 지경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금 이 성명서까지 내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이해찬 리스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말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원래 굉장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당 대표로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의 대변인이라든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좀 센 말씀들을 골라서 하시다 보니까 또 말에 또 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스스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뭔가 조심해야 될,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럼 최근에 잘했을까요? 지난 27일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비난이 일자 일정도 마무리하고 서둘러 귀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여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과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출장비 전액 다 반납해라 라고 또 공격을 하고 나섰죠. 뭐 그건 각 당의 입장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 자체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본회의 개최하는 데서 얼마나 어렵게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통과를 했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12년 만의 일이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요청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각 그런 일이 결정이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장 같은 거 좀 접었어야 하는데 뒤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기왕이면 좀 운영위 준비를 더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들이 더 기대를 하고 그랬을 텐데 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발언 이후 또 이번에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발언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근데 그런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아주 곤란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말이 나온 겁니까? 28일 날 당사에서 열렸는데 당사에서 다름 아닌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아하. 사실 그래서 지금 발언이 장애인분들을 앞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게 큰 그래요? 거죠. 거기서 이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체 장애인보다 처음엔 더 한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본인도 이거 잘못 얘기했다 해서 사과를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은 발언이 바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허. 사실 정신장애인들은 굉장히 한심하고 문제가 있고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장애인들 앞에서 했다는 데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도 사과를 했죠. 재차 사과를 하더라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해찬 대표는 즉각 공개 사과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당 전국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 과정에서 제가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거듭 사과를 했고요. 이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이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표직 사퇴까지 주장을 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의 발언이 맞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후배로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치 원로이자 양당의 전현직 당대표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올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 모자랄 마당에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베트남 이주 여성에서 장애인까지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집권여당 대표의 반복된 비하와 차별 발언은 결코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다음번 비하 대상은 누구일지 집권여당 대표의 비하 노트가 나올 지경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금 이 성명서까지 내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이해찬 리스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말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원래 굉장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진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당 대표로서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당의 대변인이라든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좀 센 말씀들을 골라서 하시다 보니까 또 말에 또 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스스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뭔가 조심해야 될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럼 최근에 잘했을까요? 지난 27일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비난이 일자 일정도 마무리하고 서둘러 귀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여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과하고 한국당 의원들은 출장비 전액 다 반납해라 라고 또 공격을 하고 나섰죠. 뭐 그건 각 당의 입장이 그런 네.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 자체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본회의 개최하는 데서 얼마나 어렵게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통과를 했습니까?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12년 만의 일이 그렇죠. 있고 다른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 요청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로 한다면 즉각 그런 일이 결정이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장 같은 거 좀 접었어야 하는데 뒤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기왕이면 좀 운영위 준비를 더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들이 더 기대를 하고 그랬을 텐데 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다낭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말입니다.